권호천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논문 쓰는 방법을 알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논문 쓰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쓰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방법을 알면 뭐든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한다, 뭐 다른 어떤 학문의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다 처음 접하는 건 두렵습니다.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모르니까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내용을 알고 나면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논문은 방법을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 글쓰기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짧게 잡아서 마무리할 수가 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방법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논문이라는 건 뭘까요? 논문은 다른 글쓰기와는 좀 다르게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객관적인 관점, 정보, 특정한 현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글쓰기는 다른 글쓰기들처럼 그 다른 글쓰기들도 다 이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논문이라는 글쓰기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굳이 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논문들도 좀 뜹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떤 종류의 논문이건 간에 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기본적인 형식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구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논문이라는 친구가 가진 형식,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논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일 수도 있죠. 근데 기존의 것에 새로운 나만의 시각, 나만의 관점을 접목을 해서 보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아요. 논문이란 것들, 세상에 나와 있는 논문들 중에 어, 이제까지 세상에 전혀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대신에 대다수의 논문들은 기존의 것에 내가 연구자의 새로운 관점, 시각이 접목돼서 보완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걱정과 함께.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논문 사람이 쓰잖아요. 논문 사람이 쓰는데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안 먹어서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지. 마음을 일단 먹고 덤벼들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했던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 그렇게 항상 접근을 해요. 물론 그래서 뭐 사고도 가끔 치긴 하지만 집에서 뭐 전구를 간다거나 뭐 전등 자체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수관을 고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사람을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요? 그거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도 방법만 알면 나도 분명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집 모든 전등은 제가 다 교체를 하고 하수관이고 뭐 수도관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가 다 고칩니다. 집안에 뭐 이런저런 손봐야 될 것들 있으면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결국 가끔 가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긴 하는데 실패해서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패 없이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논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작업 시작하지 마세요. 작업 안 됩니다. 자신감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논문의 구조를 아주 친숙하게 익혀라.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논문의 어떤 기본 구조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한 거 있잖아요. 다른 연구자가 이미 완성해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걸 보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 방법은 구조를 알기, 이게 논문이라는 거가 가지는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를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한 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찾아서 뭐를 한다? 논문 한 편 읽는 거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10편이 됐다. 아니면 100편이 됐다. 200편이 됐다.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와,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난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이 쓴 거 보고 읽고 하는 것도 난 너무 힘이 든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굳이 내용을 꼼꼼하게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구조 파악하는데 그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물론 다 읽어서 내 걸로 만들면 좋죠. 그런데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내 논문을 완성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졸업을 하고 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무한정으로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알기 위한 행위이니까 굳이 내용을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다. 구조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이해가 됐으면 이 논문을 보니까 이게 논문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리고 이 어떤 연구자는 또 이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은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문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기본 틀, 3단계 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론, 본론, 결론에서 각각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안에서의 구조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면,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뭐를 하셔야 될까요? 세 번째, 내용을 꼼꼼히 보세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방향의 논문을 준비를 해서 졸업 논문으로 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본 구상 틀 안에서 논문을 찾아서 일단 처음에는 그 구조만 일단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거 위에다가 그 틀 위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모듈처럼 갖다가 내 생각들을 갖다 끼우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돼. 뭐 학교 도서관이 됐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전공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논문을 하나 찾아서 제일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내 관심과 가장 유사하다 생각하는 내가 논문으로 쓰려는 주제와 가장 유사하다 생각하는 친구를 하나 찾아서 그 논문을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쓰려는 논문의 기본적인 틀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논문을 하나 찾으셨다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될까요? 첫 페이지부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논문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까지 세 번째 단계 구조 파악까지 세 번째 구조 파악까지 끝나고 네 번째 그 내용까지 내가 쓰려는 논문과 유사한 어떤 그런 친구를 발견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읽었다면 가장 그 중에서 내 논문과 가장 비슷할 것 같다. 내가 가려는 방향과 가장 유사한 방향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논문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쓰기 작업은 거의 반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